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실 당협위원장을 걸러내고 신규 당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몸집 불리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대구 경북 다주택자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식품관, 식당가가 매출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마다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포항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다는 예보가 있어요. 네, 하지만 내일 비가 오고 나면 이 더위도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밖에선 10분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한낮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5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기온에 구름 사이로 볕이 내려쬐면서 지면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따뜻한 잠서풍까지 불어오면서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내일은 이 열기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안동 32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겠고요. 말복인 금요일에는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활동이 부실했던 당협위원장은 걸러내고 신규 당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몸집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활동이 부실한 유령 당협을 정리하기로 하는 등 당무감사에 나섰습니다. 각 당협은 지역구 인구의 0.5%까지 책임 당원을 추가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 당원 기준도 대폭 낮췄습니다. 첫째도 외연 확대, 둘째도 외연 확대에 치중하는 무엇보다 현재 청년층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당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있는 동구와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석인 4곳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양질의 당원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가 대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런 대구시당 위원장의 1년간 당직 정지란 중앙당 징계에 직면하면서 조직 추스르기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에서 지지 기반 확대에 애쓰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미조직 지역위원회 설립과 지역위원장 임명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당마다 본격적으로 조직 정비와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일부 대구 수성구 지역도 사려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77평형이 19억 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전보다 매매가가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매매가 급등 현상은 범호동과 수성 2, 3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40평대의 중형 아파트는 1억 원, 30평대와 그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3천에서 5천만 원가량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범어내거리 부근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데다 경신고가 자유령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파리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지금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등 돈줄을 재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같은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여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파리 대책 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체질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의 효과는 아마 굉장히 있을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초점 맞췄고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빠진 지역들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는 못 갈 겁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건설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때는 물건을 사러 갔다가 잠시 들리던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식품관, 식당가가 요즘은 매출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마다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들어오게 큰 식품관 만들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매장마다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푸드코트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맛집들이 많이 생겨서 식사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7개월간의 확장 공사 끝에 문을 연 캐주얼 랍스터 식당이나 일본의 장인이 만든 소면집, 외국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등은 대구 최초,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대구 지역에서는 좀 만나볼 수 없던 브랜드들을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 백화점 내 식품관 매출 비중은 10%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업체들마다 그 비중이 15에서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식품 분야에 공을 들이는 건 횟가족화로 외식 문화가 늘고 있고 이른바 먹방 열풍으로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공략해서 전반적인 매출 증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낮아 비효율 매장으로 꼽혔던 식품관이 매출 증대도 돕고 SNS 등을 통해 홍보도 되는 효자 노릇을 하면서 유통업체들마다 독특하고 유명한 맛집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판매 공간을 줄여 식품관을 늘리면서 백화점의 기능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고객님께 제안하는 맛집 유치를 위해 매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 불황과 온라인 시장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물건이 아닌 맛을 팔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 허덕이고 있는 농촌 지역이 요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지원을 통해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대학생들은 실제 영농이나 창업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증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국화 봉오리를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들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는다는 보람 외에도 농업 분야의 이해를 넓혀 영농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촌 활동을 하면서 농장주 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면서 농업의 길도 다양하고 여러 학과도 살릴 수 있는 실제로 이런 기회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2년차 새내기 농업 경영인 오진석 씨는 대학 졸업과 함께 국화, 튤립 등의 원예작물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경험한 농촌 현장 실습 경험에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접목해 좀 더 확률이 높은 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데이터는 모르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경북 지역 7개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농어촌 일손 지원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해 3천여 명, 올해는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여 학생 가운데 20여 명이 영농에 정착하거나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체험하고 실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겠다, 창업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의 농업 경영인이 전체 농업 인구의 1%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의 농어촌 인력 지원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동해안의 바닷물마저 뜨거워지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도 양식 물고기 12만 7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 이상 고수온이 예상돼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며칠째 계속된 고수온에 죽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떠 있습니다. 양식장 마당에는 폐사한 물고기가 상자 가득 들어차 있고 이제 막 출하를 앞두고 있던 어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심정이야 뭐 키우던 고기 이래 하면 침방하죠. 이런 말로 뭐하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한 5일째 지금 거의 밤새고. 육상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수조 바닥에 물고기가 허연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 닷새간 포항 지역 14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2만 7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여지듯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수대가 갑자기 사라졌고 바닷물의 온도가 적정 수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7월 말에 냉수도가 해제되면서 급격한 그 고수온이 바로 밀어닥쳐서 상당한 수온의 변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갑자기. 지난해 처음으로 경북 동해안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 81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올해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 달 이상 고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 22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40분 만에 재개됐지만 주민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10여 분 만에 구조됐고 수십여 대 세대의 주민들은 무더위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오피스텔 내부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 규제에 따라서 포항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상원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담당 계약직과 용역, 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정규직 심사 대상입니다. 시는 현재 130여 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대상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전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임기제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짧게는 1년, 길어야 5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채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당 야간이나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해도 수당도 없거든요. 그냥 월급제거든요. 근데 정규직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저희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쓰지 못하고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5년 뒤 재계약을 할 때 초기 연봉 금액으로 돌아가 연봉으로 인한 박탈감도 큰 실정입니다. 임기제는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만큼 이들이 가슴 졸이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철강 3사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새 정규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포스코의 정규 직원 수는 16,634명으로 1년 새 1.9%인 312명이 증가한 반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0.3%와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포스코의 기간제 직원은 243명으로 1년 새 65% 줄었고 파견직에 해당하는 소속 외 근로자는 15,521명으로 14.9% 줄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 정년 연장 당시 기간제로 채용된 직원들의 정년이 마무리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줄었고 소속외 근로자는 2016년 고로 개수 당시 파견되어 온 계열사 직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문을 닫은 문경의 옛 기차역이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성락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탄 산업이 세력의 길로 접어들면서 지난 93년 폐쇄된 옛 불정역. 이 작은 간이역이 문경세 등록문화재 활용사업에 힘입어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장은 대합실로 쓰던 작은 공간이 전부이지만 무대와 조명, 좌석까지 다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형 오페라 극장입니다. 지금은 불가리아 밀라 인형극단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문경 인형 오페라 하우스는 앞으로 인형 오페라 공연은 물론 지역 인형극단의 창작 활동과 공연 무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그런 이제 오페라를 제작할 겁니다. 과거 은성강업소 강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옛 가은역도 카페로 새 단장했습니다. 도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커피를 제외한 음료와 디저트는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만들어 맛은 대도시보다 훨씬 신선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이제 한번 들어봤더니 커피숍 이제 그래서 커피 한 잔 어제 사 마셨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운치도 있고. 버려졌던 옛 기차역이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뽑는 인원은 7급 수의직 3명을 비롯해 8급 간호직 2명, 9급 일반행정 56명 등 모두 144명으로 오늘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 공고합니다. 7급 수의직의 경우에는 빨리 충원을 해야 해서 다음 달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나머지는 10월 20일부터 원서를 접수한 뒤 12월 16일에 필기 시험, 내년 2월 20일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여성 공무원과 관리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대구가 32.4%로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 경북은 30.6%로 16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대구가 12.8%로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중위권이었지만 경북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의 수는 2016년 말 기준 10만 6천여 명으로 공채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20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북의 모 경찰서 소속의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주 B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3월 B 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월세를 대신 내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징계 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도 B 씨가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 경위는 B 씨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구 보자기 축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로 대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되고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이 높고 자원봉사 경력이 많으면 우대할 방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보자기 축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 도시의 공연, 시각예술 등을 통한 문화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밖에선 10분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한낮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기온에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면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어오면서 쉽게 열기가 식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내일은 이 열기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주 등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요.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낮 기온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영양의 낮 기온 31도, 예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겠고요. 말복인 금요일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